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군대 고참. 분시절 헌병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가니 석 달 위 고참 중 한 명 눈빛이 이상하더군요. 신내린 사람들은 눈빛으로 표가 나는데 딱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저 인간 신내렸네 라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사람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지내다 보니 꽤 친해졌었죠. 시간이 지나 제가 병장 2호봉 즈음 내무반에 뜬금없이 동전 귀신이 유행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달력 뒷판을 뜯고 자음과 모음 써놓고 숫자도 쓰고 예스, 노후도 써놓고 3명이 빙 둘러앉아 손가락을 동전 위에 나란히 얹어놓고 귀신을 부르면 동전이 자기가 알아서 스르륵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놀이였죠. 지금 생각하니 우습네요. 다 큰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둘러앉아 그 짓이나 하고 있었다니. 여튼 고참 하나가 재밌는 놀이 하나 배워왔다고 한번 시작한 뒤 내무반에서 유행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한 신 내린 것 같다는 고참이 한 병장이었는데 첫날 자기도 손가락 올리는 3명 중에 껴서 하겠다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한 병장님은 그거 하지 마십시오. 왜?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냥 구경이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왠지 그 고참이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리자 안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야근을 마치고 11시경 내무반에 올라가자 또 예의 동전 귀신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도 다 끄고 촛불 하나 켜놓고 3명이 동전 위에 손가락 올려놓고 나머지는 그 주위에 빙 둘러서 구경하고 있고 속으로 또 시작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날과 공기가 좀 다릅니다. 보통 때는 귀신한테 질문하면서 키득거리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날은 왠지 다들 표정이 싸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왜 저래? 라는 생각으로 그 판을 들여다보니 어라? 한 병장이 그 판에 손가락을 얹고 끼어 있는 겁니다. 속으로 어이구 저 인간은 저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었죠. 그때 다른 질문자 하나가 혹시 여기 당신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동전이 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저도 분위기에 압도되어 환복도 하지 않고 옆에 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혼 때문에 따라다니는 건가요? 라고 묻자 아니랍니다. 그러더니 동전이 자음과 모음을 부지런히 움직이더니 사랑이라는 글자 조합을 오갑니다. 누군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자 동전이 움직이더니 한이라는 조합을 만듭니다. 우리 시선은 일제히 한 병에게 쏠렸고 한 병장 얼굴은 새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로 잠시 침묵이 흐를 때 눈치 없던 고참 하나가 말했습니다. 난 당신의 존재를 못 믿겠는데 혹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증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모두 토끼 눈이 되어 그 고참을 원망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고 한 고참은 그 질문을 한 고참에게 야 이 미친 새끼야 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고고한 공포가 흐르는 침묵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너편 침상 쪽에서 뭔가가 후두둑 하고 떨어집니다. 다음날 행사가 있어서 투입되는 인원들은 정복을 다림질해서 관물대 앞 옷걸이에 걸어뒀는데 그중 한 벌이 아무 이유도 없이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때 놀라서 소리 지르고 사람도 있고 가관이었습니다. 떨어진 옷을 보니 한 병장 옷이더군요. 모두 극도의 공포심이 몰려있던 그때 갑자기 한 병장이 A씨 안해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라며 동전에서 손을 확 떼어버립니다. 각자 한마디씩 하며 농담으로 분위기를 삭히자 부풀어 오르던 공포감이 싸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 둘 잠자리에 들 때 저는 담배나 한 대 태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한 병장이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더군요. 한 병장님 안 주무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답도 없이 멍하게 땅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그제서야 뒤에 제가 서 있는 걸 알더군요. 뭐 하십니까? 한 병장님 쫄려서 그런 겁니까? 라고 제가 슬슬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그게 아니고 야 저기 아까 라며 뭔가 말을 하려다 맙니다. 아까 일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옷 떨어진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놀라십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내가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자 아니다. 나 들어갈게.
라며 네모반으로 혼자 들어가더군요. 그날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잠시 잠이 깼습니다. 이상하게 새벽에 잠이 깼는데 바로 잠이 안 오더군요. 자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어디선가 작게 찰싹, 찰싹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이게 무슨 소리지? 잠결에 잘못 들었나? 빨리 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문득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는데 그때 한병장 자리가 제 침상 맞은편 쪽이었습니다. 한병장 머리맡에 어떤 여자가 앉아 한병장 얼굴을 손으로 찰싹찰싹 때리고 있는 겁니다. 어두워서 표정은 보이지 않는데 마치 웃고 있는 얼굴을 한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다 저도 기억이 없어요. 사실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 제가 본 게 꿈이었는지 실제 제가 깨서 본 건지 명확히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멍하게 일어났을 때는 새벽에 제가 본 걸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요. 졸병들은 기상시간이라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 병장도 벌써 일어나서 침상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더군요. 근데 내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 졸병들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몽롱한 상태로 세면백을 들고 씻고 왔는데 그때까지 한 병장은 자기 관물대 쪽으로 뒤돌아 앉아 꼼짝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 병장님 출근 준비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한 병장 입술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현실적이지 않고 만화 캐릭터처럼 입술만 거의 겁의 정도 커져 있는 겁니다. 그 상태로 망연자실하게 앉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더군요. 신일병이 보급대에서 헌병대로 넘어온 시기가 제가 상병 때인지 일병 때인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보급대 내 고문관 비슷하게 찍혀있던 녀석은 고참들 앞에서 수술 메스를 들고 시익 웃은 후 입을 아벌리고 자기 볼에 관통시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입에서 피가 철철 떨어지는데 웃으며 도망치는 고참들을 따라 쫓아다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웃으며 주사바늘로 자기 팔을 찍어대며 자해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녀석이 점점 골치 아파지자 보급대 대장 해결 측은 헌병대로 전출이었습니다. 녀석의 전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발칵 뒤집혀 섰죠. 이대의 또라이가 우리 대대로 오다니라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녀석을 처음 본 날 의외의 이미지였습니다. 작고 마른 데다 군인답지 않은 하얀 피부에 어찌 보면 여성스럽다고도 할 수 있는 이미지인데 인광은 번뜩하며 살아있더군요. 나중에 녀석과 친해지고 나서 좀 웃었던 게 소문처럼 그렇게 웃으며 칼을 찔러 넣고 관통시키지는 않았답니다. 그게 말입니다. 고참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엿 좀 먹여보려고 말입니다. 처음 계획은 수술 메스를 볼에 찔러놓고 입까지 쭉 잡아 당기려고 했지 말입니다. 라고 그 녀석이 말했습니다. 뭐? 야 이 미친놈아 그걸 제정신에 어떻게 해? 내가 이렇게 말하자. 아니 의대 다니는 제 친구가 말입니다. 수술 메스로 살찌면 하나도 안 아프다는 말을 해서 말입니다. 꼬매면 흉터도 안 남는답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칼로 생사를 찢는데 안 아프다는 게 말이 돼? 그러게 말입니다. 칼로 볼을 푹 찌르는 순간 너무 아프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뺐습니다. 야, 소문으로는 볼 안으로 칼을 관통시켰다던데. 너 주사기 들고 자해도 했다며? 아닙니다. 저도 생각이 있는 놈인데 관통을 왜 시킵니까? 주사도 친구가 안 아프다 그래서 찔러봤는데 한 세 방 찌르다 말았습니다. 그것도 엄청 아픕니다. 소문이란 게 원래 다 그런 거잖습니까? 그냥 뭐 볼에서 피는 뚝뚝 떨어지지 저는 미친 놈처럼 웃으면서 네모반 헤집어 다녔지. 지들이 공포에 질려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며 아무렇지 않게 그 녀석이 말했습니다. 하, 그 정도만 해도 이미 충분히 또라이인데 이놈한테 또라이의 기준이 뭔지. 처음 전입 왔을 때 다른 고참들이 좀 갈궜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상하게 녀석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녀석도 저를 잘 따랐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고참들도 녀석이 생각만큼 또라이가 아니라는 걸 아누 그냥 무난무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녀석이 보급대에서 또라이 짓을 하게 됐던 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녀석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느꼈던 계기가 제가 군복무 시절 공군 참모총장이 헬기를 타고 가다 성남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대가 비상 걸려 발칵 뒤집히고 저희 대대에서 수색 나가서 자네나 시신 잡고 뭐
그날 밤 저희 부대 안에 참모총장 위령소를 세우고 헌병대에서 복초로 뻗치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소란스러워서 잠이 깨보니 위령소에서 뻗치기 해야 할 2명이 내무반에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내무반에서 난리가 났죠. 위령소 비워두고 있는 걸 당직 사관이 알면 끝장인데. 왕고가 잠이 깨서 니네가 왜 여기 있냐고 당장 위령소로 가라니까 2명이 못 가겠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2명이 뻗치기를 하다 새벽도 되고 심심하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병놈이 병장한테 그러더랍니다. 근데 김 병장님 저기 디오큐 앞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 보이십니까? 누구? 사람이 어딨어? 안 보이는데. 아니, 저기 저 비옥주 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해놓고 보니 이상하더래요. 새벽인데다 그 시간에 거길 돌아닐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당시 사관이 지나갈 거면 무전이 왔을 텐데 아무 연락도 없었고 그러다 원래 움직이면 안 되는데 김 병장이 일병놈 서 있던 자리로 옮겨 바라보니 정말 비옥주 쪽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그러다 갑자기 뒷목이 싸해지고 닭살이 확 올라온 게 느껴지더래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위병소 안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자기들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생긴 사람 얼굴이 영정 사진 속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둘이 소리를 지르고 내무반으로 도망왔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왕고도 당장 나가라는 말을 안 하더군요. 사관 순찰 돌기 전에만 다시 나가라는 말을 했고 어스름하게 날이 밝아올 때쯤 다시 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나 밤에 신일병하고 담배를 피다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거 진짜면 총장님이 억울해서 아직 이승에 머물고 계시나 보다. 라고 했더니 녀석이 뚱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거 총장님 아닙니다. 총장님이 아니라니. 아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잡기가 장난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장님은 아닙니다. 라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더 묻지는 않았는데 이놈이 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한 병장은 오후 즈음이 되자 얼굴이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무렵이 되자 저도 금방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고요. 그냥 한 병장이 다른 뭔가 알레르기가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날 제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시 무렵에 정리하고 올라갈 무렵 신일병이 저희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너 안 자고 뭐 했냐? 너도 야근했냐? 라고 묻자. 예, 저도 이제 올라가려고 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담배나 한 대 피고 올라가자. 라고 말하고 녀석에게 한 대 주고 저도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녀석이 제게 묻습니다. 이 병장님, 어제 새벽에 한 병장님 옆에 있던 여자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 못해. 제 여자친구는 서울 쪽에 살고 있고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 300일이라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같이 놀았는데요. 한강공원에서 저녁 늦게 치킨에 맥주 한 잔 걸치고 영등포 시장 쪽에 있는 모텔에 가서 묵기로 했습니다. 어떤 모텔인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여튼 갔는데 특실이 6만원이고 기본방이 5만원 하더군요. 그냥 더위에 지치고 피곤해서 뭐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본방을 잡으려는데 거기 카운터 직원분이 자꾸 6만원 방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5만원을 건네면서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분이 5만원 현금으로 하셨으니 방 업글 해드릴게요. 607호로 하세요. 라고 하고 특실을 줬습니다. 그냥 특실 주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으로 올라갔죠. 607호는 그런데 저 구석 끝방이더라고요. 옆에 바로 창고 있고 들어가니까 방도 깔끔하고 시설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서 여자친구랑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모텔에 있는 PC로 영화를 봤죠. 영화 제목이 인디 뭐 어쩌고 한 공포 영화였는데 그나마 있는 영화 중에 평점이 높아서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던 중에 여자친구는 피곤한지 벌써 살짝 졸고 있더군요. 제가 담배를 계속 끊다가 다시 태우게 되었는데 여자친구한테는 비밀이었던지라 여자친구 잠든 김에 담배 한 대 몰래 태우고 오면 땅이었습니다. 영화를 정지시켜 놓고 잠시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다시 방에 들어갔는데 소름이 돋았던 게 분명 정지시켜놨던 공포영화인데 귀신 나오는 장면이 무슨 렉 걸린 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연은 동시에 걸어놨던 옷이 털썩하고 떨어지더군요. 창문도 안 열어놨고 에어컨만 켜놨는데
그리고 반복되는 공포영화의 장면이 무서워서 PC를 끄는데 생각을 해보니 스피커는 켜져 있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영상만 반복되는 게 뭔가 소름이 돋더군요. 워낙 무서워서 담배 냄새고 뭐고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는데 여자친구가 일어나자마자 여기서 나가자고 여기서 자기 싫다면서 급하게 자기 짐을 챙기는 겁니다. 일단 저도 옷을 걸치고 따라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오빠 담배 피고 들어왔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전 속으로 한편으론 여자친구가 자는 척하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나 싶어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어지는 여자친구 말이 나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오빠가 나가는 것까지 느꼈다. 근데 오빠가 나가자마자 이상한 여자가 한 명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미친 듯이 웃으면서 방을 돌아다니더라. 계속 웃으면서 돌아다니는데 나는 정신은 들지만 몸이 꼼짝달싹 못하겠더라. 그리고 오빠가 다시 들어올 때 끼악하고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그 비명소리가 방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방구석 모서리에서 들렸어. 그래서 나가자고 한 거야. 아직 안에 있는 것 같다. 그 말 듣고 소름 돋아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사람 많은 거리로 여자친구랑 나왔네요. 영등포역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밤샜어요. 여튼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네요.